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레스토랑의 연회장은 재계 인사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명품 의상들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억대 계약을 논하는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현우는 신우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덕분에 신우그룹은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늘 어떤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성공은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그는 과거 한 여인에게 지독히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배신당한 후 세상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인물이 되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 앉아 무심하게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초대장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의 비서가 준비한 것이었다. 이 파티는 자신의 옛 연인이었던 강민지가 주최하는 파티였다. 민지는 화려하고 오만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과거 현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다. 현우는 민지가 자신을 이 파티에 초대한 것이 분명 그들을 향한 자신의 미련을 비웃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민지의 도발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민지에게 자신이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민. 수수하고 낡은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빗바랜 머리핀으로 질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선은 가늘고 우아했으며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화려한 손님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였지만 현우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현우는 지민을 잠시 쳐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지민은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바빴지만 그 속에는 어떤 고독함과 함께 깊은 사색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작은 손으로 접시를 닦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힘들어 보였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다. 지민은 아픈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다. 현우는 민지가 연회장 중앙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민지는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만이 가득했다. 현우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지에 대한 미련 대신 과거의 아픔과 함께 새로운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현우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민지. 문자 메시지에는 지금 당장 연회장 입구로 나와. 할 이야기가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의아했지만 이내 민지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연회장 입구로 향했다. 연회장 입구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보자마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 오랜만이에요. 내가 당신을 이 파티에 초대한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혼자군요. 내가 없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는 비열하게 비웃으며 현우를 모욕했다. 현우는 민지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지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강민지 씨, 당신은 변한 게 없군요. 여전히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 하는군. 당신의 그런 비열함은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초라한 본성을 드러낼 뿐이죠. 민지는 현우의 말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현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자는 영원히 혼자 살다 죽을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특히 사랑은. 그때 민지의 옆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김지민, 레스토랑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녀는 낡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민은 민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 고개를 돌렸던 것이었다. 민지는 지민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지민의 배를 보고 경악했다. 지민의 배는 이미 만삭으로 불러 있었다. 지민은 임신 중이었다. 현우는 지민의 만삭의 배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낡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배는 생명의 신비로움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자신이 지민의 배를 보고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민의 배를 보고 왜 이렇게 충격을 받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진실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김지민은 이현우가 자신의 만삭의 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을 느꼈다. 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했다. 강민지는 현우의 반응을 보고 비웃었다. 어때, 현우 씨 놀랐어. 저런 하찮은 여자가 감히 너한테 이런 걸 보여줄 줄이야. 민지는 지민을 비웃으며 조롱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민지의 조롱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지민의 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민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입니까, 김지민 씨? 당신이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현우의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슬픔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민의 말에 경악했다. 자신의 아이라니. 그는 민준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과거 강민지에게 자신의 불임에 대해 속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몇 년 전 그는 강민지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민지는 현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라는 진단서를 내밀며 그를 떠났다. 현우는 민지의 말에 절망했고 그 후 그는 세상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민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어. 당신 지금 나를 속이는 겁니까? 당신이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겁니까? 현우는 지민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지민을 경멸하는 듯했다. 강민지는 현우의 반응을 보고 비열하게 웃었다. 봐요, 지훈 씨. 저런 여자는 당신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저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웃기지도 않아. 당신은 불임이잖아. 민지는 현우의 과거를 들추며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의 목표는 지민을 망신주고 현우를 다시 자신의 통제에 두는 것이었다. 현우는 민지의 말에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민에 대한 불신과 과거의 아픔이 뒤섞였다. 지민은 현우의 오해와 민지의 비열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이 현우의 불임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의 분노에 찬 눈빛은 그녀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때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현우와 지민의 대화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지민의 만삭의 배와 현우의 분노, 그리고 민지의 비열한 웃음을 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지민을 동정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현우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비웃었다. 현우는 지민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민지는 현우의 뒤를 쫓으며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현우 씨, 저 여자한테 속지 마. 저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야. 당신은 불임이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현우는 지민을 향해 거칠게 말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불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지민은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불임은 강민지 씨의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불임이 아닙니다. 지민의 말은 현우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민지의 불임 진단서가 거짓말이었다니. 현우는 혼란스러웠지만 지민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읽으려 했다. 그 순간 지민은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그녀의 하체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아, 안 돼. 지민은 비명을 질렀다. 출산이 임박한 것이었다. 현우는 지민의 비명소리에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민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지민은 극심한 산통에 몸부림쳤다. 양수가 터지고 피가 흐르는 모습에 이현우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당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민을 부축하며 급히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향했다. 김비서, 당장 차를 대기시켜 병원으로 가야 해. 현우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공포에 질려 있었다. 강민지는 현우와 지민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지민이 정말로 임신했다니. 그것도 현우의 아기라니. 민지는 자신이 현우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광기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민의 임신을 막고 현우의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 과거에도 온갖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병들에게 지민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현우는 지민을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지민은 차 안에서 극심한 산통에 신음했고 현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지민은 즉시 분만실로 옮겨졌다. 현우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지민과 아기의 안전을 간절히 바랐다. 몇 시간 후 분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새 쌍둥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현우는 경악했다. 새 쌍둥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우는 신생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고 앙증맞은 새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서진, 서준, 서윤. 현우는 아기들의 작은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아기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볐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알 수 없는 온기로 가득 찼다. 현우는 지민의 병실로 향했다. 지민은 지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현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우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닙니다, 김지민 씨. 당신이 나와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현우는 지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지민의 강인함과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강민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때 현우는 지민의 팔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를 발견했다. 흉터는 오래되었지만 묘하게 익숙했다. 현우는 그 흉터가 과거 자신의 아내와 딸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어떤 상처와 유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지민의 팔에 난 흉터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지민은 현우가 흉터를 만지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흉터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현우는 지민에게 흉터에 대해 물었다. 지민은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현우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현우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읽으려는 간절함을 보았다. 이 흉터는 당신의 아내와 딸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 제가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민의 말에 경악했다. 지민이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 현장에 있었다니. 그리고 그녀가 유일한 생존자라니. 현우는 지민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읽으려 했다. 지민은 현우에게 그날의 끔찍한 사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직전 어떤 남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는지 설명했다. 그 남자는 바로 강민지의 아버지 강성철이었다. 강성철은 신우그룹의 부회장이자 현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현우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킨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지민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강성철 부회장의 잔혹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강성철 부회장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지민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알아챘다. 지민은 기억 투영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현우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의 가족을 죽인 진범들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현우는 지민을 보호하고 그녀의 능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현우는 김지민의 충격적인 고백에 분노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강민지의 아버지 강성철 부회장이 조작한 음모였다니.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지민이 가진 기억 투영 능력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진실을 밝힐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서의 눈빛은 마치 아빠 이제 다 알았죠 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우는 지민의 안전을 위해 그녀와 쌍둥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강성철 부회장과 강민지의 모든 행적과 신우그룹 내부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강호 아저씨는 현우의 부탁을 받고 강성철 부회장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강성철 부회장이 신우그룹의 회장 자리를 놓고 이현우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편 지민은 자신의 임신 사실과 뱃속의 새 쌍둥이가 황금 유전자를 가졌을 것이라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성훈 박사가 자신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성훈 박사가 이 사실을 알면 뱃속의 아기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민서는 저택 안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강성철 부회장의 탐욕스럽고 잔혹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강성철 부회장이 엄마와 아빠를 해치려 한다는 강렬한 악의를 감지했다. 민서는 엄마와 아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숨겨진 비밀을 감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강성철 부회장의 기억 속에서 낡은 서류철과 함께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보았다. 민서는 그 보고서가 강성철 부회장의 비윤리적인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민서가 본 기억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강성철 부회장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우는 민서의 생생한 증언에
마침내 강성철 부회장의 모든 죄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강성철 부회장이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이고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지민과 현우는 강성철 부회장이 과거 신우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비리 네트워크는 현우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강성철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우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최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성철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강성철 부회장은 지민과 현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민의 임신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또한 이현우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들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현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강성철은 새 쌍둥이의 생명을 담보로 현우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강성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현우와 지민은 민서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현우는 이 틈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강성철 부회장은 지민과 현우의 끈질긴 추적과 민서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민과 쌍둥이 그리고 현우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의 황금 유전자를 강탈하려 하거나 혹은 현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민은 강성철 부회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쌍둥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강성철 부회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쌍둥이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박지민은 강성철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현우 회장과 함께 강성철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의 직감은 강성철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지민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강성철이 신우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현우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강성철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현우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최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성철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강성철 부회장은 지민과 이현우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민의 임신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또한 이현우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드님들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지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강성철은 쌍둥이의 생명을
담보로 지민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강성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과 지민은 쌍둥이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과 민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현우는 이 틈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강성철 부회장은 지민과 이현우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쌍둥이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민과 쌍둥이, 그리고 이현우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의 황금 유전자를 강탈하려 하거나 혹은 이현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민은 강성철 부회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쌍둥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현우 회장과 함께 강성철 부회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쌍둥이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박지민은 이현우 회장과 함께 강성철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과 민서 쌍둥이의 직감과 자신의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강성철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강성철은 신우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현우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강성철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현우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최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성철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강성철 부회장은 지민과 이현우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민의 임신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또한 이현우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드님들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지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강성철은 쌍둥이의 생명을 담보로 지민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강성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과 지민은 쌍둥이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과 민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현우는 이 틈을 이용하여 강성철 부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강성철 부회장은 지민과 이현우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쌍둥이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민과 쌍둥이 그리고 이현우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의 황금 유전자를 강탈하려 하거나 혹은 이현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민은 강성철 부회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쌍둥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현우 회장과 함께 강성철 부회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쌍둥이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현우 회장과 지민은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이현우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성철 부회장의 추악한 범죄와 신우그룹 내부의 비윤리적인 생체 강화 프로젝트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확보된 모든 증거, 즉 강성철 부회장의 비밀 장부 불법 임상시험 기록 비자금 내역, 그리고 이현우 회장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특히 생체 강화 프로젝트에 희생된 김수아 아기의 참혹한 사진과 함께 강성철 부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이현우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강성철 부회장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이현우 회장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강성철 부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현우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이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신우그룹의 의료재단은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강성철 부회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이현우 회장과 지민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현우, 박지민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강성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현우 회장과 지민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강성철 부회장의 비리에 연루된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우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지민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강성철 부회장의 악행이 모두 드러난 것에 안도했지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새 쌍둥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약그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새 쌍둥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은 박태준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와 함께 박태준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의 직감은 박태준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지민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박태준이 신우그룹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현우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박태준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현우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초의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박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박태준은 민지와 이현우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민지의 임신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또한 이현우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드님들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민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박태준은 쌍둥이의 생명을 담보로 지민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박태준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과 민지는 쌍둥이의 능력을 이용하여 박태준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박태준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현우는 이 틈을 이용하여 박태준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박태준은 민지와 이현우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민지와 쌍둥이 그리고 이현우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의 황금 유전자를 강탈하려 하거나 혹은 이현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민은 박태준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쌍둥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현우 회장과 함께 박태준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쌍둥이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현우 회장과 김민지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박태준 부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민지의 용기와 이현우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는 병실에서 엄마와 이현우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쌍둥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현우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쌍둥이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박태준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민지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민지와 이현우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태준 부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민지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현우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그의 비리 내역, 그리고 이현우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현우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박태준 부회장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민지의 엄마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박태준 부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박태준 부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민지와 이현우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지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지는 박태준 부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박태준 부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박태준 부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박태준 부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는 산산조각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민지의 엄마는 박태준의 악랄한 협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민지와 이현우 회장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민지의 엄마는 딸의 희생과 이현우 회장의 헌신에 감사하며 딸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은 현우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박태준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현우 회장은 민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민지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민지의 엄마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민지는 현우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비리와 불법 임상시험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ATM 기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가난한 여인과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백만장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민지의 순수한 마음과 이현우 회장의 정의감이 한 아픈 엄마를 구하고 거대한 의료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민지의 엄마는 이제 건강하게 웃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민지와 이현우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